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4장 경제 성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능한 한 생활 수준을 높이는 건데,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생활 수준이 높은가 보면 경제 성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게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시간이야, 타임이에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국민소득 할게요. 이제 GDP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특히 실질 GDP를 사용하는데 얘가 이렇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장, 이코노믹 그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매끄럽게 성장하진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앤다운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추세선을 밑으로 쭉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이게 경기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경제가 과열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과열되고 호황 그리고 침체, 불황이 반복되는 그게 이제 경기 변동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단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에는 단기의 경기 변동과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요 장기의 경제 성장 요게 관심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성장하는 추세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어떤 나라는 저렇게 성장을 빠르게 하고 어떤 나라는 저렇게 성장이 느린가? 그 이유는 뭘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보는 거야. 야, 너는 성공 비결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어떤 국가가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 이코노믹 그로스라고 하는데 그 성장의 원천이 뭐니? 이거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체적인 생산 수준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바로 경제 성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경제 성장 관련한 원천을 표현할 때 Y가 국민소득이라 하고요. 이렇게 A 이렇게 씁니다. 어떤 함수해서 펑션 해가지고 노동과 자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국가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는가 그걸 살펴보면 요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뭐라고? 레이버 해가지고 노동입니다. 노동. 그리고 얘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본, 캐피탈. 요게 자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저축을 통한 자본 축적이 경제 성장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양적인 투자다 해서 이거를 양적인 성장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A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진보 이런 노동과 자본 이외에 나머지를 다 요 A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진보 이게 잔차라 합니다. 노동과 자본 이외에 나머지 이걸 솔로라는 학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붙였다 해서 솔로 레지듀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 잔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노동과 자본 이외에 기타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의 원천에 대해서 노동력의 증가, 투자에 의한 물적 자본의 축적, 또 하나 최근에는 이것도 자본인데 사람에게 축적되는 것을 물적 자본이 아닌 인적 자본 이것도 휴먼 캐피털 해가지고요.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휴먼 캐피탈. 이해하시죠? 물론 이 자본도 원래 C라고 써야 돼. 제가 그냥 일부러 K라고 쓴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나의 생산성이 몸에 체화되는 그런 것들을 인적 자본 축적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 진보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경제 성장의 원천을 쫙 분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심 분리기에 돌려가지고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쫙 분해하게 되는 것을 성장 회계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관련한 모형을 살펴볼 건데 기본적인 모형, 시험에 자주 나오는 모형이 솔로 모형입니다.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돼요. 경제 성장의 원천을 경제 외적인 요인에서 끌어들여 가지고요. 어떤 균형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것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 솔로 모형은 노동과 자본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점차 수렴합니다.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시간이 이렇게 있어. 타임이야.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잘하는 학생은 여기 있고 잘 못하는 학생은 여기 있어. 근데 잘하는 학생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 있는 점수가 얼마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속도가. 근데 물론 못하는 학생이 계속 공부 안 하면 못하겠지. 오히려 더 못하겠지. 근데 얘가 열심히 달리면 얘는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은 두 사람 잘 사는 나라랑 못 사는 나라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컨버전스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수렴 가설이 성립해요. 솔로 모형에서는 그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특히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현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잖아. 야 솔로야 왜? 야 이거 수렴성 설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이제 비슷한 국가끼리 뭔가 비슷해야지 뭔가 보고 배우는 게 있어서 따라잡기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성립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비슷한 그런 효과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만약에 다르다 해볼게요. 아니 아프리카에 우리가 뭐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알려준다 해서 이 아프리카 국가가 어떻게 금방 따라옵니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면 여기 성장 경로가 수렴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솔로 모형의 한계거든요. 이거를 극복하면서 등장한 게 수렴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바로 내생적 성장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 모형은 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려면 지속적인 어떤 기술 진보라는 그런 원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식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니까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게 격차가 모형의 내성된 내생 변수라고 할게요. 내생 변수들 사이에 발생하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게 R&D 모형과 인적 자본 모형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 내생적 모형은 아이디어 요 정도만 보고 AK 모형이라는 걸 나중에 볼 거예요.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는 그런 함수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너무 내생적 모형은 모형이 다양하고 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솔로 모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만 잘 극복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경제 성장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시험 문제도 가끔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앞에서 봤었던 성장의 원천을 나타내는 성장 회계 방정식. 경제 성장의 비결이 뭐야? 그게 이제 바로 기본적으로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살펴본 성장 이론들 중에서 솔로 성장 모형 있잖아.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 문제로 출제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생적 성장 모형 해서 연구개발 R&D라든가 아니면은 휴먼 캐피털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이 축적되는 거,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 모형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장의 원천을 밝히는 게 내생적 성장 모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성장 모형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솔로 모형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국제경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